짚어주셨는데, 자 일단 먼저 일단 법원의 오늘 결정으로요, 송국권 평론가. 일단 그 국민의힘에서 이런 입장도 나왔습니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법원이 잘못됐다고 결론 낸 것이라고 이렇게 국민의힘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공수처가 책임져라 이렇게까지 좀 나왔군요. 오늘 그러니까 구속 취소로 결정한 거를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이 구속 기간이 넘어갔다. 그 기소 전 구속 기간이 넘어갔다는 것을 시간 단위 계산을 한 윤석열 대통령 쪽 손을 들어준 것이죠. 네. 또 하나가 과연 그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느냐,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대법원의 어떤 그 판례도 없다. 이것은 판례도 없는데 이것을 섣불리 결정을 하면은 수사권 부분에 결정을 하면은 나중에 상급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고, 심지어 그 이야기까지 했어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최근에 재심 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은 이게 대법원 판례도 없는 상태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을 해서 이 재판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재심이 또 들어올 수도 있다. 재심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 판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사실상 이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의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그런데 그것을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 법에는 없다. 공수처법에는 없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대법원이나 아니면은 저 재심 청구까지 갈 수도 있으므로 신중해야 되는데, 이 신중해야 되는 상황에서 인신을 구금을 해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 구속 취소를 시켜준 것이고, 이 두 가지 중에서 앞에 어떤 절차적인 문제보다도 뒷부분에 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예. 이게 나중에 헌법재판소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선고 자체에도.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 곳에서 수사를 해서 영장을 발부를 받고 현직 대통령의 인신을 구금을 한 상황이다. 이런 것까지 하면은 현재 심리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결정이기 때문에 앞에 부분도 절차적인 문제를 짚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뒤에 부분,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그리고 예. 특히 재심 가능성까지 이야기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김진욱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공수처가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서 이제 영장을 청구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또 수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법원의 결정으로 당장 이제 여당에서 공세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여당이 일단 오늘 법원의 결정을 가지고 너무 전방위적으로 이 정치 공세를 하려고 들면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그러니까 법원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합니다만, 네. 오늘 이 법원에서 결정한 부분이 법이 예정하지 못한 그 입법 불비 상황, 약간의 법의 허점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제 제기한 부분을 받아들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크게 아쉽다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네. 그동안 이 법원이 그 구속 기간을 산정해 왔던 방식들, 이런 부분들이 이 형소법 66조에 따라서 날로 계산되어 왔던 것인데, 일로 계산되었던 걸 이번에 시간을 중심으로 계산해왔던 방식으로 새롭게 어떤 그 결정 방법을 바꾼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방금 송국권 평론가께서는 이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 뭐 이것은 확인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지금 오늘 법원의 해설 자료를 보면 그 밖에 사정에 이 부분을 집어넣었고, 그 앞부분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 측, 피고인 측의 주장을 정리한 것이고요. 그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속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해소시키는 것은 좀 부당하다라는 측면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구 아닙니까? 문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재판부가 마치 공수처의 그 수사의 위법성을 지적했다거나 또는 이 피고인 측의 주장을 완전히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달리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피고인 측의 주장도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정도지 이것이 지금 공수처의 수사가 완전히 위법하다라고 지금 판결을 내린 건 아니다. 그런 거 이게 지금 국수본에서 원래 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수사본부가 경찰에 여기에서 이 공수처하고 공조본부를 만들어서 이 그 수사를 진행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떻게 그 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봐야겠죠.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와의 영향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얘기를 그럴까요? 네, 해보도록 그렇죠. 하죠. 네네. 앞서 나간 얘기니까 백인성 기자 얘기 잠깐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자, 공수처의 반응이 궁금해지는데 입장을 낸 게 있습니까? 짧게 입장을 네. 냈습니다. 약간 방금 말씀하신 거랑 약간 대동소이한데 구속 기간 관련해서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구속 기간 관련해서 이 판단 외에 구속 취소 사유에 그 뒤에 나온 내용인데 예. 그거는 말 그대로 재판부가 피고인 측의 주장을 요약한 것이며 구체적인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도에 유의를 바란다. 이런 짧은 입장을 냈습니다. 네, 자 송국원 평론가. 그러니까 그 법원에서 저도 그걸 다 봤는데 그 구속취소위원을 네. 분명히 그 대목이 있어요. 공수처법에 의하면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내란죄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일단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이것은 만약에 지금 1심 법원에서 이거 뭐 대법원 판례도 없고 한데 그냥 어떤 식으로 방향을 정해서 나가면 나중에 대법원에서도 이게 그 기각될 수도 있고 뒤집어질 수도 있고 재심까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일단 전체적인 큰 맥락으로 보면은 만약에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을 한다면은 그런 재판부에서 그렇게까지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재심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하면은 재심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했을 때 재심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법원에서는 공수처법을 이야기를 했어요. 공수처법에 의하면은 수사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그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은 그 큰 범위에서 보면은 인정하지 않은 걸로 봅니다. 네. 네, 자, 저 김청현 기자. 대통령실에서도 좀 앞서 뭐 연결도 해봤습니다만은 입장을 내놓은 게 있죠. 대통령실 짧은 입장을 내놨는데요. 여당과 똑같이 환영을 한다. 네. 구속 취소 인용을 환영한다고 했고 조속하게 직무에 복귀 하길 바란다는 그런 정도의 입장을 짧게 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 전에 이제 헌법재판소 그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까지 좀 얘기를 하려다 말았잖아요.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어쨌든 지금 화면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튼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 오늘 그 국민의힘 지도부도 비슷한 입장을 내놓은 게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준욱 대변인이 말씀하시려는 게 있으니까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뭐 오늘 그 대통령실의 저 입장은 좀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구속 취소가 인용된 부분 이것이 바로 대통령의 무죄나 대통령의 탄핵의 근거가 없다라는 부분을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법원에서 구속 취소가 인용되었다고 해서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일단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려면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탄핵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서 기각 결정이 이루어져야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법원의 그 결정에 대해서 마치 헌법재판소의 기각까지를 염두에 둔 것처럼 저렇게 그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는 것, 저거는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오늘의 이 구속 취소 결정이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심리에 영향을 줄 것인가? 저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를 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내란죄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고 당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부분이 위헌적이었느냐 또는 위법성이 있었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고 그 심리가 이미 그 변론은 종결한 상태에서 지금 재판관들이 마지막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한 평의 과정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대통령에 대한 인신 구속에 대한 필요성이 그 법원에 의해서
부정당했다고 해서 과연 대통령의 내란죄 전체를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려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형사 재판이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송국권 평론가 반론 좀. 시간을 이제 그 헌재가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내란은 그 심의를 안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했어요. 국헌 문란 이런 부분 했습니다. 다 했고 그 중에서 특히 뭐 어떤 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은 그 정치인 체포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뤘지 않습니까? 다뤘는데 그 내용들이 어차피 검찰에서 검찰 진술 같은 것도 증거로 다 채택을 했지 않습니까? 수사 내용을 가지고 지금 헌재가 심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긴 그 수사 자료들 이런 것도 전부 다 헌재 안에서 사실상 이 심리 대상이 돼 있습니다. 그 검찰 조서까지 증거로 채택을 했으니까는 그 상황이라면은 지금 그 수사권이 없는 곳에서 수사를 했다. 그러면은 이것은 다른 것은 다 놔두고 법리적으로 따져도 그것을 증거로 채택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수사권이 없는 곳에서 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법원의 이 1차 결정이 나왔다고 하면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네, 저는 말씀이시죠?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그런 그 법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이 어떤 구속 수사나 아니면은 그 탄핵 시도 이런 데 대해서도 여론이 상당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